버튼 하나 바꾸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? 나 다 구현할 수 있. 나랑 저 사람이랑 크게 다를 거 없는데 내가 쓴 코드도 이해가 안 돼. 내가 쓴 코드도 일단 다들 알고 있는 완성도 높게 구현을 할 수 있는 사람. 약간 당연한 좀 필수 조건인 것 같은데 이제 완성도 높다라는 거는 아무튼 요구 사항대로 잘 동작을 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로딩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뭔가 버벅인다거나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 안 되겠지. 이게 약간 그냥 기본인 것 같아. 약간 직관적인, 이거는 비개발자가 봐도 잘하는 개발자란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 구현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, 나머지 부분이 개발자가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일 것 같은데, 보통은 이제 그냥 기능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외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,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좋은 코드를 쓰는 거. 코드라는 건 결국 코드를 컴퓨터를 통해서 실행을 해서 쓰는 건 유저들이지만 그걸 보는 또 다른 타겟은 다른 개발자들인 거고, 그 개발자들이 이 코드를 보고 쉽게 이해를 하고 또 쉽게 문제가 생기면 고치고 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여기서 얹어서 결국 추가를 해야 되는데, 그걸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의 코드를 짜는 게 또 좋은 개발자라고 할 수 있고, 나만 이해할 수 있는 코드는 좋은 코드가 아니고, 심지어 이건 나조차도 내가 코드를 잘 못 짰을 때, 그리고 지금도 대충 짜면 내가 쓴 코드도 이해가 안 돼. 내가 쓴 코드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냥 엄청나게 많은 코드를 쓰잖아. 근데 그냥 기능 구현에 급급해서 빠르게 대충대충 작성한 코드, 혹은 내가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안 좋은 코드를 쓰면 나조차도 그 코드를 이해 못하고, 뭐 코드를 이해하더라도 어떻게 짰냐에 따라서 나중에 뭔가를 바꾸고 싶을 때 굉장히 복잡해져. 그래서 그게 잘 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수정할 때 그냥 바로 수정이 가능한데, 정말 그게 잘 안 돼 있는 곳은 뭐 버튼 조금 수정하는데 막 그런 얘기 하잖아. 버튼 하나 바꾸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? 막 이런 얘기 하잖아. 그럴 수가 있어. 너무 코드가 퀄리티가 떨어져. 그러면은 뭐 하나 바꾸는데 오래 걸리는 거고, 오래 걸리는 걸 넘어서 이거 이렇게 바꿨는데 다른 데서 막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. 이상하게 엮어놓은 거지.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,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잡한 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코드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한 역량인 것 같고, 또 다른 건 협업 능력,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, 일단 개발자들이 그냥 주어진 일을 구현을 하는 역할이다, 어떤 정해져 있는 기획에서 구현을 하는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사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좀 그렇게 이루어지기보다 좀 다양한 직무의 사람들이 소통을 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. 예를 들어서 어떤 B2B 기업 대상의 어떤 프로덕트다라고 했을 때 고객이 이런 기능을 원해요,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 그걸 세일즈 쪽에서 듣고 개발자들한테 전달해서 개발자들이 구현하는, 그냥 그런 식이 아니라 개발자가 같이 붙어가지고 그러면 혹시 이런 식으로 어떤 구조를 짜보는 건 어떨까,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서 최적의 어떤 해답을 찾아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, 거기서의 어떤 소통 능력이나 그런 다른 직무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는 것 같고, 그리고 또 방금 얘기한 거랑 또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이 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, 개발자라고 하면 흔히들 생각하는 게 코딩을 하는 사람, 코드를 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사실 나는 엔지니어라는 게 결국 그냥 문제 해결자라고 생각을 하거든. 문제를 잘 정의하고 그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, 어쩔 때는 그게 정말 본인이 엄청난 프로그래밍 역량을 발휘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걸 수도 있지만, 때로는 오히려 코드를 덜 쓰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도 있는 거고, 예를 들어서 이미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런 API 혹은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가져다 쓰는 식이 될 수도 있고, 혹은 심지어 그냥 이미 나와 있는 이 서비스를 쓰자 라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조차도 나는 엔지니어의 역할인 것 같아. 그래서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게 결국 엔지니어의 역할이고, 때로는 그게 오히려 코딩을 안 하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. 근데 그런 어떤 생각을, 창의적인 솔루션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좋은 엔지니어인 것 같고,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객 상담한다고 그 채널톡 쓰잖아. 서비스. 근데 채널톡 같은 거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, 그치. 아니면 채널톡 비슷한 거를 만들기 쉽게 해주는 API가 또 있단 말이야. 그런 걸 쓸 수도 있고, 그냥 채널톡을 쓸 수도 있잖아. 우리가 지금 정확히 어떤 걸 하고 싶고, 여기서 기대하는 효과는 뭐고, 여기에 쓸 수 있는 리소스는 얼마나 되고, 얼마나 급하고,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제일 좋은 답이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, 회사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. 그래서 그런 판단을 잘 하는 게, 사실 뭐 그건 프로덕트 매니저나 뭐 디자이너나 여러 사람의 역량이기도 하지만, 엔지니어 또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, 그리고 각 옵션의 그런 난이도는 어떠한지, 어떤 옵션을 선택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, 단기적으로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, 이런 거를 제시할 수 있고, 실제 그런 걸 잘 판단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
결국 좋은 엔지니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 또 다른 거는 이것도 뭐 다 좀 엮여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개발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개발자라고 해야 되나?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 분야는 한 명의 뛰어난 사람이 키를 잡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정말 말단 엔지니어까지 잘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,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개발 문화라든지 얼마나 뛰어난 개발자들이 많이 있고 얼마나 개발 문화가 좋은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시 되는 것 같은데, 그러다 보니까 좋은 개발자를 모시기 위해서는, 그리고 좋은 개발자들이 남기 위해서는 좋은 개발자와 함께 해야 되잖아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좋은 개발자란 다른 개발자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인 것 같고, 그러려면 그게 기술적인 부분이든 뭐 협업에 있어서든 뭔가 인성적인 부분이든 다른 사람한테 귀감이 되고 뭔가 함께 일했을 때 서로 성장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개발자들이 결국 좋은 개발자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또 마지막으로 이 소프트웨어 분야, 이 개발자 커리어의 특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는 거고 새로운 게 진짜 빨리 나와. 근데 실제 그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비개발자들이 듣지도 못하는 것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. 뭐 그런 걸 뭐 다 배울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그런 거를 따라가면서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그런 걸 최대한 빨리 배워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자란 직업이 그래서 재밌기도 하면서 좀 피곤한 직업인 것 같아. 왜냐하면 배움을 멈출 수가 없어. 계속 새로운 걸 배우고 적용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, 근데 또 이제 개발 적성이 잘 맞는 분들은 그걸 너무 좋아해.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너무 재밌어서 이제 막 보는 거지. 그런 걸 빨리 배워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,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항상 좀 있었던 믿음이, 아까 뭐 raw intelligence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뭘 경험했고 뭘 알고 있느냐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냥 타고나기를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습득하고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, 왜냐하면 결국에는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해서 그 갖고 있는 다양한 툴킷 중에 제일 좋은 걸 골라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이 개발자인 거잖아.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습득 능력, 그리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능력, 좀 성향적인 부분도 있는 거지. 그런 걸 하고자 하는 의지, 그런 여러 가지가 또 중요한 것 같아. 제가 조금 전에 그 raw intelligence라고 표현을 하고 뭔가 타고난 지능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, 당연히 타고난 지능이 뛰어나야 정말 탑 오브 탑이 될 수 있겠지. 근데 이제 후천적으로 노력하고 내 생각에 후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개발자들 중에 좀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들이 있고 조금 더 좀 급히 배운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, 이제 좀 기본기가 탄탄한 분들은 뭐가 다르냐면 내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. 너무 빠르게 변하고 계속 새로운 것들을 습득해야 된다고.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기반은 그런 기본기를 기반으로 다 파생된 기술들인 거잖아. 그러다 보니까 나는 기본기만 탄탄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기술을 알고 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.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결국 그거에 뭔가 베리에이션이라고 생각해. 그런 기본기를 잘 다지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, 빅테크 기업들, 그리고 한국에서도 좀 큰 기업일수록 알고리즘 테스트를 보는 경우가 많아. 근데 그거에 대한 또 비판도 되게 많거든. 이게 이 사람의 정말 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게 맞냐. 왜냐면 그게 약간 수학 문제 풀듯이 하는 거란 말이야. 어떤 상황을 주는 거야.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를 처리해서 이런 결과물을 내고 싶다. 그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을 효율화하고 싶다거나 10초 걸릴 거를 뭐 3초, 1초로 줄이고 싶다거나, 좀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, 혹은 뭐 메모리를 뭐 1GB 쓸 거를 100MB, 뭐 1MB를 쓰게 최적화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짜라고 하는 거지. 근데 그게 약간 수학 문제 같은 게 있고, 그리고 입시 때 이제 막 약간 공식 같은 거, 약간 시험의 기법 같은 거 공부해서 이제 하는 것처럼 이것도 약간 그런 시험 공부하듯이 사람들이 준비를 하긴 해. 이제 그거에 대한 비판이 많은 이유가 뭐 그거 잘한다고 정말 코딩 잘하냐. 왜냐면 실제 회사에 들어가서 실무를 할 때 그런 류의 최적화를 하는 경우가,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많진 않거든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빅테크 큰 회사들이 좀 꽤 오랜 기간 동안 그걸 고수하고 있는데, 내가 느끼기에 그 회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제한된 정보로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앞으로 잘할 사람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, 이 사람의 어떤 타고난 지능과 그런 기본기,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기에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, 이걸 잘하면 무조건 코딩을 잘한다 라는 거는 아닌 걸 본인들도 알지만,
이걸 잘하면 어느 정도는 뛰어난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고 기본기가 어느 정도는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와서 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, 특히 신입을 뽑을 때는 그런 실무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더 보고 트레이닝을 하고 기다려줄 의향이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보통 처음에 배울 때 막 어떤 언어에 대해서 되게 깊게 판다거나 특정 막 프레임워크나 그런 기술에 대해서 깊게 판다거나 하기보다 그런 기본기가 다져져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. 근데 그거에 비해서 스타트업 같은 데서는 좀 더 오자마자 바로 어떤 실무에 투입돼서 결과물을 내길 바라는 게 있다 보니까 뭐 알고리즘 테스트를 보기도 하지만 우리는 알고리즘 테스트를 좀 보긴 해. 그런 것보다 스타트업들은 주로 어떤 실무 역량, 실무 경험을 오히려 좀 더 중시하는 것 같긴 해. 이 소프트웨어 프로덕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,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거든. 유형제라고 하는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심지어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거 하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되게 많은 선제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탄탄한 준비를 하고 나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완벽한 상태로 빵 하고 이제 런칭을 하는 거잖아. 유형제뿐만 아니라 데이빗이 하는 그런 영상 쪽도, 영화 같은 것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빵 하고 이제 런칭을 하는 거잖아.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는 물론 소프트웨어도 소프트웨어 분야에 따라 또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소프트웨어 분야, 웹사이트나 앱이라고 생각을 해봐. 한 번에 완벽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. 일단 적당한 수준으로 내고 사람들이 쓰는 걸 보면서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뭐든지 빠르게, 린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고, 그리고 그거에 맞는 어떤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었어. 한 번에 빵하고 프로덕트를 내고 다음 프로덕트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덕트를 계속해서 만들어. 그러다 보니까 이 코드가 지금만 볼 코드가 아닌 거지.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되는 코드인 거야. 그리고 계속 프로덕트를 만들다 보면 이 프로덕트를 5년, 10년, 20년 만들었다고 생각해봐.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, 이게 뭐 몇천 줄, 몇만 줄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. 엄청나게 많은 이제 코드가 엮여 있는 거고, 그 복잡한 코드 베이스를 관리하는 게 결국 이 개발자들인데, 이 복잡한 코드 베이스가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결국 뛰어난 사람들이 구조를 잡고 구현을 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. 이런 복잡한 구조 내에서 계속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수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를 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. 근데 결국 그걸 해낼 수 있도록 기여를 하는 개발자가 좀 좋은 대우를 받는, 그리고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인 것 같아. 내 경험도 그렇고 내 주변의 그런 개발자들의 경험을 들어봐도 주로 그 어떤 개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? 그게 어떤 사이클이 있는 것 같거든. 다 좀 비슷한 것 같아. 맨 처음에는 약간 프로그래밍 되게 어렵다, 못해 먹겠다 하다가 뭔가 어느 정도 그 감이 와. 프로그래밍이란 게 이런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감이 와. 그러면은 나 다 구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돼. 나 다 구현할 수 있, 나랑 저 사람이랑 크게 다를 거 없는데 저 CTO랑 나랑 크게 다를 거 없는데 라는 스테이지가 오는 것 같고, 왜냐면 나도 다 구현할 수 있거든. 윤리적으로 나도 할수 있다. 무슨 뭐 인스타그램 보잖아 우리. 근데 여기 있는 기능 나도 다 구현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야.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큰 프로덕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스타트업에서 되게 빠르게 뭔가 발전돼야 되는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되게 다양한 여러 사람이랑 협업을 하는 상황이 오거나 뭔가 이제 실제 실무에 투입돼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개발 진짜 어렵구나. 갈 길이 멀구나. 저분들과 난 다르구나. 괜히 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발자들이 저런 대우를 받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면서 겸손해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다 보니까 난 주니어 개발자들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 게, 내가 아까 말한 나도 다 구현할 수 있는데 라는 게 한편으로는 나랑 저 사람이랑 뭐가 다르지? 라는 게 꼭 거만하다는 게 아니라, 뭐 거만한 사람도 있겠지. 나 다 할 수 있어 라면서 거만한 시점이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막막함이기도 하거든. 분명히 뭔가 더 있는 건 아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막막함이 있는 것 같단 말이야. 뭐 내가 그걸 다 해결하는 어떤 말들을 전혀 한 건 아니지만 맞아, 좋은 개발자란 이런 것들이 있지 라는 큰 틀에서의 그런 좋은 개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, 그러면서 그게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를 좀 전략을 짜볼 수 있을 것 같고, 개발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개발자가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일단 나는 이 개발자라는 커리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
그게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. 하나는 뭔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개발자가 좋은 직업이다라고 하니까 막연히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, 사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되게 스펙트럼이 넓다고 했잖아.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직종보다도 좋은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정도까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건데, 정말 나랑 성향에 맞는지,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좋은 대우를, 좋은 환경에서 일하면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, 그냥 무작정 선택하기보다. 왜냐하면 이 개발자라는 게 잘 맞는 사람한테는 정말 꿀 직업이라고 생각해. 왜냐하면 정말 재밌어 하거든. 근데 또 재밌어 하는 분들은 잘해지거든. 근데 잘해지는데 돈을 되게 많이 줘. 근데 나는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 하는 건데 돈을 많이 줘. 근데 그런 직업이 사실 많지가 않잖아. 보통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직업은 정말 소수한테만 돈 벌 기회가 허용되는 직업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. 막 나도 축구하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축구 선수 못 되잖아. 근데 정말 전 세계 탑이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. 대부분 좀 그런 직업들인 것 같은데, 뭐 가수가 된다든지 그런 직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, 개발자는 내가 아는 직업들 중에 가장 이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, 그런데도 되게 보상이 좋은 그런 몇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잘 맞는 사람한테는 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, 근데 잘 안 맞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.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내가 개발자를 하라고 권하지는 않고,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어느 정도 좀 고민을 해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, 또 이제 반대로 분명 이게 잘 맞는데, 잘 맞을 수 있고 역량도 되고 성향도 맞을 수 있는데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. 특히 한국은 중고등학교 때 입시 성적에 맞춰서 과가 정해지고 들어간 어떤 전공 내에서 어떤 커리어로 나아갈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, 분명히 지금 뭐 국어 국문학과인데 사실 프로그래밍 하면 되게 잘 맞고 개발자 적성이 정말 잘 맞을 분들도 있단 말이야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어떤 분야가 있고,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이잖아. 되게 그냥 어떤 기술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좀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. 되게 적성에 잘 맞으면 재밌는 그런 직업이 있고,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직업이 있다는,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되게 유망한 그런 직업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. 항상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 같아. 부트캠프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부터 좀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은데, 최근에 이제 데이빗이 말한 것처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개발자 취업, 특히 신입 취업도 더 어려워지고, 또 부트캠프들이 최근 몇 년 동안 확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광고도 엄청 많이 나오고 좀 급히 준비된 그런 커리큘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부트캠프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.